지금 재벌가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입니다. 35살의 명문대 출신 연구원 지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회사에 수십억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건 거대한 재벌가의 집사, 조건은 단 하나. 식물인간 상태인 장남의 아내가 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눈물로 치른 병실 결혼식 그날 밤 신랑의 눈이 열리며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이 결혼, 과연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당신이 처음부터 깨어 있었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는 남자. 3년 동안 눈 한 번 뜨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가 지금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현우.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음모와 배신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끝이야. 회사는 내 거야. 저 여자만 없애면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노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한 여자가 어쩌다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 35살. 명문대를 나와 굴지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신약 임상,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험자 5명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했고 회사는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회사는 이번 사태로 약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개발비, 임상비용, 그리고 피해자 보상금까지.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물론 전액을 당신에게 청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실 책임의 일부는 져야겠죠. 해고 통보서를 받던 날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텅 빈 연구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현미경, 실험 노트, 하얀 가운. 그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썼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사업 자금을 보증 섰다가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2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아버지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회사 배상금 10억, 아버지 빚 2억. 35살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불량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재산이 없으시네요. 이력서가 좀 곤란하신데요. 이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은행 문은 닫혔고 취업문도 닫혔습니다. 지은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난간 너머 검은 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편할까? 그 생각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한지은 씨 맞으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남자.
단정한 정장에 은발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민호 회장님 댁의 집사를 맡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단어였으니까요. 네. 한식께 드린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집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댁 장남분과 결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씨의 모든 빚 회사 배상금부터 가족 부채까지 전액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요? 저를요? 갑자기 왜요? 장남분께서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의식불명 상태이십니다. 집사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장남분의 배우자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가문의 체면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한지은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식물인간과 결혼하라고? 돈을 받고? 이건 거래였습니다. 인생을 파는 거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집사는 명함을 건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바람에 떨렸습니다.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죽음과 굴욕,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리고 이틀 후 지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문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드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본체. 지은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집사의 안내를 따라 걸어가는데 현관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외모.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요? 여자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네, 회장님. 한지은 씨입니다. 회장 부인은 콧방귀를 뀌듯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들어오세요. 응접실로 안내받은 지은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계약서예요. 잘 읽어보세요. 최 집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강민호 씨의 의식 회복 시까지 혹은 최소 5년. 배우자로서의 형식적 의무만 수행할 것. 계약 이행 시 한지은 씨의 모든 채무 전액 변제. 월 생활비 500만 원 지급. 계약 파기 시 위약금 10억 원. 지은의 눈이 마지막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10억 원. 도망칠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신랑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보면 알아요. 일단 서명부터 하세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파는 게.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서명했습니다. 한지은.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랑을 만나러 가죠. 최 집사가 앞장섰습니다. 저택 2층, 긴 복도 끝에 방.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놓인 방 한가운데 커다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입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집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침대 위에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의식도 없는 이 사람과 내일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물론 간소하게요.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객도 없고 식순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약만 하면 돼요. 사진 몇 장 찍고 내일. 이요? 지은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 문제라도? 회장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빨리 끝내야 소문이 안 나요. 당신도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동정 어린 시선 받는 거.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없었습니다. 화환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병실에서 침대 옆에서 목사 한 명이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민호 씨, 한지은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침묵. 신랑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대신합니다. 회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은 씨, 강민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가까스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최 집사가 반지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손등 위로.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목사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사진기자가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상 옆에 선 신부, 의식 없는 신랑, 어색하게 웃는 가족들, 이상하고 슬픈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을 쓰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최 집사가 지은을 안내한 곳은 민호의 병실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 필요한 가구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아래층 주방에서 하시면 되고 빨래는 가정부가 해드립니다. 혹시 민호 씨 쪽에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집사가 돌아서다 말고 멈췄습니다. 지은 씨, 이 집안 사람들은 조금 차갑게 대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결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집사의 미소가 처음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가 나가고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집, 낯선 남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결혼한 거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 규칙적으로 삐, 삐, 삐. 그 소리가 지은의 새로운 일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돈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낯선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좋은 인상을 줘야 해. 지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져온 옷 중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카디건. 화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이 8시라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1층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긴 식탁 한가운데 회장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동생 강현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흘끔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앉으세요. 최 집사가 지은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끝 회장 부인과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죽나물, 구운 생선, 정갈한 한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 있잖아요. 제가 형님 대리로 참석하는 거 맞죠? 그래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앞으로도 쭉 제가 맡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형님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회사 일은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건 그렇지. 회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너.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낮에 뭐하고 지낼 거야? 그게 아직 민호 병실 청소랑 간병은 간호사가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여주면 돼. 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말해. 이 집 며느리가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하니까. 며느리. 그 단어가 묘하게 지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지만 며느리가 아닌,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알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다 지은 옆에 멈춰 섰습니다. 형수님, 처음으로 지은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어차피 우리는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남기고 현우는 나갔습니다. 지은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민호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손놀림, 익숙한 동작,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아, 사모님. 네, 거의 끝났어요. 간호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뭐 도울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하니까요. 간호사는 민호의 이불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남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저는 한지은이에요. 이제 당신의 아내래요. 이상하죠?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사실 저 여기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빚 때문에.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선택권도 없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 답했습니다. 삐, 삐, 삐. 지은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는 남편 옆에서 저녁 식사 시간. 다시 그 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부인과 현우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약혼녀라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서유진이라고 해요. 유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품정하듯이 반가워요. 형님 옷 정말 소박하시네요. 이 집 며느리인데 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독침 같은 말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는 공격. 유진아, 형수님은 형수님 스타일이 있으시겠지. 현우가 말렸지만 그의 눈에도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회장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자선 파티 때 형님도 데려가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언론에 노출되면 곤란하잖아. 회장 부인의 대답이 단칼에 떨어졌습니다. 민호 상태가 이런 걸 사람들이 알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 가니까. 그렇죠. 형님은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진이 지은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은 손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으로 고용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좀 드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힘드시죠? 집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이 제일 어려워요. 익숙해지시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집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 특히 현우 도련님 조심하세요. 그분은 형님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집사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집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 그날 밤도 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민호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등을 기대고 멀쩡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비명이 나오려는 순간 조용히 민호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지은은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문 닫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난 괴물이 아니에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잠든 척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당신, 대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요. 긴 얘기예요. 민호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앉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할게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건 거짓이에요. 뭐라고요? 사고 후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의식도 멀쩡했고 몸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난 계속 자는 척했어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런? 가족들을 시험하고 싶었으니까요. 민호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느꼈어요. 동생 현우가 내 자리를 노린다는 걸, 어머니도 묵인하고 계시다는 걸.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어요. 내가 무력한 상태가 되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귀는 들리고 눈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현우가 내 책상에 앉는 걸 봤어요. 내 직인을 몰래 가져가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현우 시대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도 하고 최 집사를 통해 서류도 확보했어요. 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 모든 걸요. 민호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그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만큼. 지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랑 결혼한 건. 민호의 표정이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뭐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없었어요. 내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킬 수 있으니까. 민호가 지은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셈이니까.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전 그냥.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순수하다고. 매일 내 곁에 와서 말을 걸어줬잖아요. 아무 대답도 없는 사람한테. 그게 고마웠어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만은 보여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내 편이 되어주세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가족회의 자리에서 그때 당신이 함께 있어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3년 동안 모두를 속인 사람을.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동료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데려온 가짜 며느리.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은 씨, 내 편이 되어주시겠어요? 지은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차갑던 손, 죽은 듯 차가웠던 손.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요. 저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민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 된 두 사람. 이제 돌아가요. 날 새기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낮에는 조심해야 해요.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말한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민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제거하려고. 저를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형수라는 존재가.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진짜 아내니까.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아내.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이 생겼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3년 동안 깨어 있었다. 가족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이제 복수할 준비가 끝났다. 그 복수의 순간에 자신도 함께하게 됐다. 나 괜찮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줬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손을 쥐었습니다. 민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집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이후 지은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병실에 들르고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호와 만났습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회의는 사흘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 지나기 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지은 씨, 회장 부인이 지은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이게 뭐죠? 탁!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이 던져졌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남자가 지은의 손을 잡은 듯한 각도. 이게 뭐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 아니에요? 회장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워요? 아니에요. 저 이 남자 몰라요. 모른다고? 이렇게 친하게 앉아서? 이건 조작이에요. 합성 사진이에요. 지은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그럴 리 없어요. 현우가 거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어제 찍힌 거래요. 시내 카페에서. 전 어제 집에 있었어요. 밖에 나간 적도 없어요.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유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혼자 방에 있었으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회장 부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가 뻔한데 무슨 모함이야. 역시 돈 때문에 온 여자답네. 품위가 없어.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신 거. 현우가 말렸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현우야. 이건 집안 망신이야. 회장 부인이 지은을 쏘아봤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요. 계약은 파기예요. 하지만 위약금은 돌려받아야겠어. 당신이 먼저 계약 위반했으니까.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 씨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지금 병실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볼지 몰랐습니다.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형님,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가정부 2명이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명령이에요. 짐 싸는 거 도와드리래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요. 오늘 중으로 나가셔야죠. 가정부들이 옷장을 열고 지은의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 이게 뭐예요? 한 가정부가 소리쳤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반지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비싼 보석들이었습니다. 이건 지은은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의 루비 반지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다이아 목걸이. 저 이거 몰라요.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요? 당신 옷장에서 나왔는데? 유진이 주머니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 누군가 저 보석들을 자신의 옷장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끌려간 지은 앞에 회장 부인과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도둑질까지 했어?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증거가 당신 방에서 나왔어. 누가 넣어둔 거예요?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또 모함이라고? 불륜의 절도까지. 당신 정말 대단하네. 현우가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형수님, 경찰 부를까요? 절도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조용히 나가시든가요. 우리도 소문나는 건 싫으니까. 지은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현우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 불륜 누명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절도 누명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알았어요. 회장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나가요. 보기 싫으니까. 지은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 씨, 어떡하지? 저녁 때 지은은 가방을 쌌습니다. 몇 안 되는 옷과 짐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병실에 가야 해. 마지막으로 지은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민호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민호 씨, 지은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쫓겨나요. 현우가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불륜 사진이랑 보석 절도까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떡하죠? 내일 당신이 밝힐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이미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려고. 마지막 인사? 식물인간한테요?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라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설마 형님이 깨어나시길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형수님 억울함이 풀릴 테니까. 지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 없죠. 형님은 영원히 안 깨어나실 테니까. 현우가 민호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편히 주무세요. 이제 회사도 이 집도 다 제 거니까요. 그의 손이 민호의 링거줄을 만졌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세요, 형수님. 아니, 이제 형수님도 아니죠. 그냥 한지은 씨. 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신 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지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진짜 경찰서 갈 수도 있으니까.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 현우는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선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요. 목소리 없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끝낼 테니까.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택 정문 밖. 지은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그 보름이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호 씨, 꼭 성공하세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사모님, 최 집사였습니다. 타세요. 제가 모텔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민호 도련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사모님을 안전하게 모셔드리라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최 집사가 구해준 작은 모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리는 날. 민호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던 그날. 하지만 지은은 거기 없었습니다. 쫓겨났으니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사모님. 최 집사입니다. 지은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어디로요? 저택으로요. 민호 도련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가야 합니다. 사모님이 있어야 해요. 최 집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가족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2층 서재입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복도를 지나며 지은은 1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경영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형보다 낫구나. 회장 부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를 봤습니다. 민호.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민호.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왔어요. 민호가 일어나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죠. 고마워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끝낼 시간이에요. 거실. 회장 부인, 현우, 유진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건은 현우 명의로. 회장 부인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두 발로.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우.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야? 회장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죠.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할 말이 많거든요. 민호야, 이게 무슨. 3년입니다, 어머니. 민호가 회장 부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 동안 제 눈앞에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민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서류 사본. 형님, 이게 무슨. 현우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현우야.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하나하나 말해볼까? 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TV에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형님은 이제 끝이야. 회사는 내 거야. 화면 속 현우의 목소리.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형님이 깨어날 가능성은 없대. 회장 부인의 목소리.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도청이야. 불법이라고. 불법?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내 집, 내 병실에서 녹음한 건데? 그리고 내가 한 게 합법이라고 생각해? 두 번째 화면. 회사 자금 횡령 내역서. 지난 2년 동안 현우 부사장 명의로 빠져나간 자금 총 50억 원. 뭐? 회장 부인이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이게 사실이야? 어머니, 그건 사실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렸어요. 증거 다 있어요. 세 번째 화면. 위조 계약서. 내 직인을 몰래 가져가서 만든 가짜 계약서들. 협력사 사장들한테 확인받았어요. 전부 현우가 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 씨, 들어오세요. 지은이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왜?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을 쫓아낸 것도 현우 계획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합성 사진, 보석 누명, 전부 조작이었죠. 네 번째 화면. 현우가 사진 합성 업체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 형수 얼굴이랑 남자 사진 합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카페에서 찍은 것처럼. 현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내가 직접 형수 방에 넣었어. 아무도 몰랐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 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정말 어머니.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형님이 조작한 거예요. 깨어난 것도 연극이고. 연극? 민호가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병상에서 연극을 했어? 말이 돼? 그럼 왜 진작 안 깨어난 거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3년씩이나? 너희를 지켜보려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고 전부터 느꼈어. 내가 날 없애려 한다는 걸. 어머니도 내 편이라는 걸. 그건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어. 내가 무력해지면 너희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민호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았지. 너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악했어. 현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 제발 경찰에 넘길 거야, 현우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명예훼손.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해. 안 돼.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민호야, 잠깐. 회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를 경찰에 넘기면 회사는 어떻게 돼? 언론에 나면.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민호가 회장 부인을 봤습니다. 지금도 회사 걱정이에요? 아들이 범죄자인데?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시험한 것. 그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민호가 현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장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지은 씨를 모함한 것도, 그 사람 인생 망가뜨린 것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민호야. 늦었어요. 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형님, 형님. 그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회장 부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끝났어요. 민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 안도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은 씨. 민호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짜로 시작된 인연. 하지만 이제는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차례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지은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옆 안주인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사에 이사회가 있어요.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투자건 승인받아야 해요. 잘 될 거예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요.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실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야죠. 회장 부인은 현우 사건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죄책감과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는 매주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갈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정말? 네.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진짜? 지은이 웃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이제 그냥 지은이라고 불러요. 우린 부부잖아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지은아.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오후 병원. 회장 부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들어서자 회장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지은이도 같이 왔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회장 부인은 지은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은아. 괜찮아요. 지은이 다가가 회장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회장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현우 편만 들고 그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지은의 말에 회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좀 챙기세요. 퇴원하시면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야 하는데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회장 부인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손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 빚에 허덕이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신을 만났죠.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남편. 지은이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후회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그 실수 덕분에 여기 왔으니까요. 지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죠. 지은아,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지은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그냥 복수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민호가 지은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 우리 진짜 부부가 돼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청혼이에요? 그렇다면 전 이미 당신 아내잖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다시 결혼식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진심으로.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호의 병실, 아니, 이제는 그냥 민호의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이제 일반 침실이 되었습니다. 뭐해요?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제 인생이요. 지은이 돌아서서 민호를 봤습니다. 35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은아,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그 실수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로. 민호는 지은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나 거짓말하며 살았지만 그 끝에 당신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1년 후, 지은은 다시 연구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 회사의 연구소였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한지은 팀장님,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후배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성공이에요. 드디어. 지은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실패했던 그 신약을 드디어 완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기뻐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민호가 맞이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은데? 성공했어요. 지은이 민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신약 개발 드디어 성공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민호가 지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내 아내는 천재야. 당신 덕분이에요.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집사가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집사님.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다리에서 내려오길 정말 잘했구나.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 집사가 나타나 제안했던 그 순간,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식물인간과 결혼했던 그녀. 그런데 그 남편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실수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 지은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 여러분, 어떠셨나요? 돈 때문에 식물인간 신랑과 결혼했던 한지은. 하지만 그 신랑은 처음부터 깨어 있었고 3년간 가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함과 배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가짜 결혼은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